시작합시다. 자, 봅시다. 어디 갔냐? 아유, 누가 또 접어놨냐? 자, 첫 번째가 우리 해야 될 게 두 점 사이의 거리. 여기 거리. 자, 두 번째 해야 될 게 내분점. 세 번째 해야 될 게 자, 뭐냐? 자, 삼각형의 무게 중심. 네 번째가 평행사변형의 미지의 점. 자, 이렇게 총 4가지 내용을 합시다. 자, 첫 번째 봅시다.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해야 될 공통수학 2에서의 제일 첫 단원, 큰 단원 이름 자체가 도형의 방정식이다. 자, 앞에 두 글자가 뭐라 되어 있지? 도형이라 되어 있다. 너희들이 저 중학교 2학기 동안 많은 도형들을 해봤을 거야. 1학년, 2학년, 3학년 많은 도형들을 해봤는데, 도형의 제일 첫 번째는 반드시 뭐를 알아야 된다? 정의를 알아야 된다. 뭐 수학은 다 똑같아. 일단 제일 첫 번째 무조건 정의에 입각한 학문이기 때문에 정의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자, 거기에 대한 성질들을 반드시 다 알아야 된다. 특히 도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많은 공식들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을 할 거다. 어쩔 수 없다. 외워야 된다. 일단은 왜 그런지 다 유도를 해줄 건데, 증명을 해주고 다 해줄 건데, 왜 그런지를 이야기해 줄 건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지만, 물론 알아야 돼. 물론 알아야 되지만은, 그래도 최소한으로 내가 알아야 됐다면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기본적인 공식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간단히 생각해보자. 얘들아, 삼각형의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건 몰라. 그럼 어떻게 풀래,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 맞니? 자, 그래서 최소한입니다.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수직선상에서 한번 보자. 수직선상에서. 자, 수직선에서 이렇게 보자. 간단하게 여기가 만약에 1이고 여기가 5라 하자. 그럼 요거 길이는 얼마인 거지? 4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을 내가 지금 일반화를 시켜서 한번 해보자. 간단하게 여기가 어떤 임의의 점이 A라는 애가 있고 임의의 점이 B라는 녀석이 있다고 하자. 그럼 요 녀석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지? B 빼기 A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내가 지금 수직선상에 그 점을 찍어 놓으니까 다행인데 정확하게 점이 안 찍혀 있다면, 그림이 없다면 우리는 작도를 해야 될 거야. 자, 그러면 문제. A가 B보다 작다라는 전제 조건 자체가 있니? 없잖아. 알 수 없잖아. 그래서 이 녀석의 길이는 뭐가 되더라? 라고 하면 뭐라고 쓰면 된다? 절대값이 얼마? A 빼기 B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일단 절대값 A의 정의가 뭐니? 어디에서? 원점에서 어디까지 거리? 그렇죠. 0에서 어디까지? A까지 뭐를 의미한다? 거리를 의미한다. 괜찮나요? 자, 그럼 절대값 A 빼기 B는 이 녀석의 의미는 뭐라고? A에서 어디까지? B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럼 B 빼기 A는 똑같습니다. B에서 A까지 거리나 A에서 B까지 거리나 뭐 하니까 같으니까. 아까 전에 처음 우리 샘플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1에서 5까지 거리는 아까 5에서 1을 뺐어. 근데 절대값을 친다 해보자. 5에서 1을 빼나 1에서 5를 빼나 절대값은 항상 뭐하다고? 같으니까는. 그래서 첫 번째 수직선상에서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절대값 A에서 절대값 A에서 B를 뺀 값을 절대값 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수직선이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할 거라고? 좌표평면에서 시작할 겁니다. 어디서 시작하자고? 좌표평면. 자, 좌표평면이다. 자, 그 말은 즉슨 우리 수직선은 X축만 존재했지만은 지금부터 세로축인 Y축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축을 우리는 X축, 세로축을 무슨 축? Y축이라 하고, 자, 임의의 두 점, 요 점을 나는 A, 그리고 좌표는 X1, Y1, 임의의 점 좌표를 요 녀석을 B, 이 녀석은 얼마? X2, Y2 이렇게 쓰자. 그렇습니까? 자, 그랬을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선분 AB의 길이.
자, 그래서 일단 결과치 먼저 적고 증명합시다. 선분 AB의 길이는요. 넌 어떻게 되나요? 하면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자, 왜 그렇습니까? 증명합시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저 있는 그대로 이 녀석을 그대로 데리고 와서 A라 하고 이 점을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대로 땅바닥에 떨구게 되면 이 점은 뭐가 되니? 라고 하면 x1, 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요까지 괜찮습니까? 자, 요 그대로 땅바닥에 떨줍시다. 땅바닥에 떨구면 이 녀석은 얼마? x2, 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똑같이 여기다가 떨주게 되면 y축에 떨주게 되면 0, y1이라 쓰면 되는 거고요. 자, 이 녀석을 쭉 떨주면 너는 얼마? 0, y2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냥 자,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데요? 요거 한번 해보면 되겠네. 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이 무슨 삼각형인 거야? 하면 무슨 고라스? 자, 이 밑변의 길이입니다. 이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x2에서 얼마? x1을 빼면 되는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절대값을 치자.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y2에서 뭐를 빼면 되십니까? y1을 빼면 되는데 솔직히 a, b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르니까는 절대값을 칩시다. 이거 절대값 쳐야 된다고 괄호를 쳤냐?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길이 요 길이를 l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에 의하여 l의 제곱은 얼마야? 밑변의 제곱. 얘들아, 절대값 x의 제곱이랑 뭐의 제곱이랑? x의 제곱이랑 같은 말이가 왜? 이 녀석이 마이너스 달고 나오든 그냥 나오든 어차피 제곱하면 다 x 제곱이 될 거니까. 자, 그래서 갑시다. 이 녀석 제곱하니까 너는 얼마? x2 빼기 x1의 제곱 플러스 이 녀석을 제곱하니까 얼마? y2 빼기 y1의 제곱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녀석 뭐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루트 치면 되니까 거리는 음수가 없을 거니까 이렇게 두시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즉, 다른 말로 바꾸자. 얘들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도형들은 그림을 잘 안 준다. 그냥 글로만 줘. 좌표가 얼마이고 좌표가 얼마이고 뭐 직선이 얼마입니다. 뭐 이것을 이 세 점을 이루고 있는 삼각형은 뭐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작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괜찮습니까? 진짜. 자, 그럼 작도를 했다면은 내가 점 좌표계를 알아서 점과 점을 찍었어. 자, 그러면 길이를 주지 않더라도 내가 두 점을 알았다면 반드시 뭐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얘들아, 우리가 좌표점을 찍음과 동시에 이제 다 뭐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인 거지? 거리를 다 뭐 할 수 있다고?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이겠네. 그냥.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중선정리다. 파푸스라는 사람이 이제 찾아냈다고 해서 보통 파푸스의 중선정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 자, 일단 먼저 결과치 적고 왜 그런지 증명을 합시다. 이렇게 삼각형인데 얘들아 중선이 뭐니? 중학교 2학년 때 했는데. 각의 대각으로부터 고마하자. 너무 저렴이 하지 말고. 자, 꼭지점에서 맛을 보고 있는 변의 중점까지 이은 선분을 무슨 선이라 부른다? 중선이라 부릅니다. 자,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까지 이은 선분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중선이라 부른다. 이 주황색 선분을 뭐라 부른다고? 중선이라 부른다. 꼭지점에서 어디? 대변의 중점까지 이은 선분, 이 선분을 중선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변의 길이를 나는 점 잡을까? A를 쓸까? B, C, 여기서 M이라 하자. 자, 이제 결과치 먼저 적고 증명합시다.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플러스 얼마? MC의 제곱이다.
자, 이 녀석을 지금부터 우리 뭐라 부른다? 중선정리다 라고 하고 반드시 외우세요. 자, 왜 그렇습니까? 증명합시다. 자, 증명은요, 우리 그대로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좌표기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요 중점입니다. 자, 이 M을 기준으로 나는 이축을 무슨 축? Y축. 이 축을 무슨 축? X축이라 합시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 A라는 점을 좌표를 난 모르니까 A, B라고 세팅할게. 자, 그러면 이 B라는 점의 좌표를 나는 모르니까 마이너스 C, 0이라 세팅할게.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 C는 뭐라 쓰면 됩니까? C, 0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저 조건을 만족을 합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면 되는 거지 뭐. 자, AB의 제곱입니다. AB의 제곱은요,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배웠네. 맞니? 자, 제곱했기 때문에 루트는 제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얼마? A 더하기 얼마?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입니다. 전개합시다. A의 제곱, 뒤에 거 땡겨오자. B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2AC 이렇게 두면 되겠다. 자, 이번에 AC의 제곱 찾아봅시다. AC의 제곱은 똑같습니다. 얼마요?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으로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의 제곱 땡겨와서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AC다. 자, 문제는 아까 전에 했지만 이 두 개를 한번 더해보라 했어. 더합시다. 더하면 누가 날아가냐면 플러스 2AC 마이너스 2AC 날아가네. 자, 그래서 이 녀석 둘이 변변 더하니까 변변 더하게 되면 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2배의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맞습니까? 자, 이번 또 다시 봅시다. AM의 제곱입니다. AM의 제곱. M이라는 점은 어느 점이기 때문에 원점이기 때문에 0,0이다. 맞니? 자, 그럼 AM의 제곱은? AM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입니다. 자, 두 번째 MC의 제곱. 요만큼 거리입니다. 요만큼 그냥 C잖아. 그래서 MC의 제곱은 그냥 얼마? C의 제곱이네. 변변 더합시다. 변변 더하면 너는 그냥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입니다. 자, 이 식과 이 식과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식에다가 몇 배를 해야 이 녀석이랑 같은 거지? 2배. 그래서 얼마? 오른쪽 식에다가 얼마를 했어? 2배를 했을 때 이 식이랑 같구나. 그래서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플러스 MC의 제곱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녀석이 중선 정리고요. 이 녀석이 어디에서 잘 나오냐면, 어디에 활용으로 잘 나오냐면, 평행사변형 문제로 잘 나온다, 얘들아. 저 평행사변형 예를 들어서 하나 보자. 평행사변형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자, 평행사변 이렇게 있고요. 이 녀석이 3. 뭐 이 녀석이 간단하게 4라고 하자. 괜찮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길이 뭐 도형이 길이가 맞아 떨어질라나 모르겠다만은 하니까는 그러니까 이만큼 길이를 이 녀석을 하지 말고 4하고 6이라 하자. 자, 그리고 이만큼 길이가 우리는 10이라 하자. 이만큼 길이가 10이라 할 때 어떤 길이를 구하세요? 요거 길이를 요 대각선 길이를 구하세요. 요 대각선 길이를 구하세요. 뭐 요런 형태들로 한번 알아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두 대각선은 서로를 몇 등분합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2등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항상 도형에서 도형이 그림을 주고 여러 가지 있을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단 하나다. 선이 졸라게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불필요한 선이 너무 많다라는 거다. 자, 그럼 갑시다. 저만큼이 10이니까 이거 길이가 얼마가 된 거야? 5가 된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난 지금 주황색 구하면 되는 거잖아? 무슨 문제야? 돌리면 중성 중립 문제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러면 갑시다.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 하면 요거 길이만 구해서 몇 배를 해주면 되는겨? 2배를 해주면 되겠네. 4의 제곱 플러스 얼마의 제곱? 6의 제곱은 2배의 얼마의 제곱? 5의 제곱 플러스 얼마의 제곱? X의 제곱이다. 그래서 4, 4, 16, 6, 6에 36, 얼마?
52는 50 플러스 얼마? 2x의 제곱 이렇게 되나요? 맞나? 4, 4, 16, 6, 6에 36 맞아요? 혹시 이거 1밖에 안 돼? 아, 그래서 x의 길이는 얼마? 1. 그래서 이만큼 길이는 얼마가 되는구나? 2가 되는구나. 이렇게 두면 되겠다. 됐습니까? 진짜. 자, 이 녀석을 우리는 무슨 정리? 중선 정리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내분점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교과과정 바뀌기 전에 내분점도 있었고 외분점도 있었는데 참 뭐가 자꾸 없어진다. 자, 내분점입니다. 첫 번째. 당연히 어디에서 먼저 시작을 하자? 수, 직선에서 시작을 합시다. 자, 간단하게 한번 또 보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래. 자, 근데 0과 5 사이를 2대 3으로 내분점. 자, 내분점이란 말은 어디서? 안에서 나눈다는 말이겠네. 2대 3으로 내분점을 한번 찾아보자. 자, 어떤 점, 임의의 점이 하나 있는데 이 거리가 몇 대 몇? 2대 3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된대. 자, 바로 알 수 있겠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얘는 얼마가 되는 거지? 그럼 요 점은 몇 점? 2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길이와 이거 길이가 몇 대 몇이 되면 되는 거니까 2대 3이 되면 되는 거니까 괜찮나요? 자, 이 녀석을 지금부터 우리는 일반화를 시킵시다. 자, 봅시다. 자, 임의의 점, 여기에 A라는 점이 있습니다. 임의의 점이 B라는 점이 있습니다. X1, X2로 할까? 이 점을 X1, 이 점을 얼마? X2. 자, 그랬을 때 여기라는 점, X라는 점이 몇 대 몇 내분점이냐면 M 대, 왜 그저 왜 짱이야? 그래요. 저기 X라고 했을 때 이 거리가 몇 대 몇이냐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 점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 점을 내가 A, 이 점을 P, 이 점을 B라고 둡니다. 아, 그 말은 즉슨 M 대 N으로 내분한단 말은 선분 AP의 길이 대 선분 BP의 길이가 몇 대 몇? M 대 N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괜찮나요? 자, AP의 길이는 일단은 산가? 선생님. AP의 길이는 절대값 X1 빼기 X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얘들아 내분점이다.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즉 X는 반드시 X1보다 커야 돼?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야? 반드시 커야 돼. A에서 B까지 내분점을 구할 건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사이에 어떤 한 점을 구한다는 말은 이 점은 반드시 이 녀석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된다고? 오른쪽에 있어야 돼. 얘는 위치가 정확하게 뭐가 된 거라고? 결정이 잔다죠.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겠네. 자, 그러면 갑시다. AP의 길이는 X에서 X1을 빼면 되겠다. 자, X에서 누구를 뺀다고? 결과식 안 적었네. 자, 대 얼마? 자, BP의 길이는 X2에서 얼마? X를 빼면 되겠네요. X2에서 얼마? X를 뺀 거리가 몇 대 몇? M 대 N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구하고 싶은 거라고? X를 구하고 싶은 거야. 비례식의 불변의 진리. 얼마? 내항곱은 외항곱이랑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항곱 MX2 빼기 MX. 이 녀석은 외항곱 NX 빼기 NX1 이렇게 쓰면 되겠다. 나는 지금 누구 구하고 싶다고? 이 X라는 녀석을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넘어오시고요. 이 항이 저쪽으로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얼마냐라고 하면 M 더하기 N의 X는요. 얘가 넘어갔으니까 MX2 플러스 NX1 이렇게 두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X는 얼마가 되나요? 라고 하면 M 더하기 N분의 얼마냐면
mx2 플러스 nx1 이렇게 쓰면 되겠다. 괜찮지? 자, 요 녀석을 우리는 지금부터 무슨 점?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 M 대 N으로 내분하는 그 점이라고 부르면 되겠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봅시다. 아까 전에 했던 거. 아까 전에 했잖아. 0과 누구? 5를 몇 대 몇으로? 2 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래. 자, 그럼 X는 얼마냐? M 대 N 분의 MX2. MX2. 그래서 2, 5, 10 플러스 NX1. 그래서 얼마? 0. 그래서 이 값은 5분의 10. 즉 얼마? 2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는 지금부터 무슨 점? 수직선상에서의 내분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데리고 다닐 게 뭐 초딩도 아니고 뭐 수직선상에만 움직이겠냐? 당연히 두 번째 언어 평면, 좌표 평면. 자, 좌표 평면에서의 M 대 N 내분점을 구해 볼게요. 자, 갑시다. 또 똑같이. 자, 요 A라는 점 x1, y1, B라는 점 x2, y2. 자, 요게 M 대 N으로 내분한 점 P. 이 녀석을 x, y라고 하자. 자, 이때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 지적고 증명합시다. 이 점 P라는 녀석은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M 대 N 그리고 mx2 플러스 nx1 콤마 M 대 N 그리고 my2 플러스 ny1 이렇게 두면 되겠다. 자, 일단 결과치입니다. 반드시 얘도 뭘 해야 된다고? 외워야 되는 식이다. 자, 왜 그렇습니까? 증명합시다. 자, 요 점이 우리는 A라는 점이고요. 이 점이 x1, y1입니다. 자, 요 점이 B라는 점이고요. x2, y2입니다. 자, M 대 N으로 내분한 이 점을 우리는 P라 하고 x, y라고 두자.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대로 똑같이 또 내립시다. 내리면 너는 얼마야? x1, 0 이렇게 두면 되고 너도 그대로 내립시다. 그럼 너는 얼마야? x, 0 좋습니다. 너 그대로 내립시다. 그럼 너는 얼마가 되는 거야? x2, 0 이렇게 두면 되겠네. 얘들아, 우리 중학교 2학년 닮은 파트의 제일 마지막 무게중심 들어가기 전에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 B라는 걸 배웠다. 그게 뭔 말이냐면 복구를 해보자. 자, 이 선분이 원행하다면 평행하다면 너 대 너는 너 대 너랑 뭐 했다고? 같았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다. 맞나? 자, 그럼 시작한다. 뭔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길이 B가 몇 대 몇인 걸 찾는 거야? M 대 N인 걸 찾는 거잖아. 그렇나요? 자, M 대 N인 걸 찾는다면,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녀석이 M 대 N이면 자동 빵 너도 몇 대 몇이라고? M 대 N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얘 그대로 내리기 때문에 너 직각이고 너도 직각이야. 그럼 동위각의 크기가 뭐 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이 세 동위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세 선분은 뭐 행할 거라고? 평행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같이 간다. 이 점을 뭐 대 뭐로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 너. 우리 앞에 했던 거잖아. 그래서 X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M 대 N으로 내분한 점입니다. MX2 플러스 얼마? NX1.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진짜.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 X축이 아닌 어느 축에다가 내리자고? Y축에다 내립시다. Y축에 내리면 너가 얼마냐면 0, y1. 너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 0, y. 그리고 이 녀석 똑같이 이렇게 내리면 뭐 피타고리가 내려갔냐? 넌 얼마? 0, y2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같습니다. 얘도 세 개가 다 원행하니까 평행하니까 너가 M 대 N이면 너도 자동방 뭐라고? M 대 N 이렇게 두면 되겠네. 자, 세로로 보는 게 껄끄럽다면 90도로 살짝 돌리세요. 90도로 살짝 돌리면 이 상황이랑 같은 거가 Y1이 X1 형태가 있는 거고
y가 x 자리에 있는 거고 y2가 x2 자리에 있는 자리네. 그리고 몇 대 몇? m 대 n, m 대 n. 똑같은 형태네. 즉 다시 물어보자. 이 점과 이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 바로 이 녀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네. 자, 그래서 너도 아까 했던 성질에 의하여 y는 얼마? m 더하기 n분의 my2 플러스 ny1 이렇게 두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진짜. 자, 그래서 이제 좌표평에서의 내분점입니다. 그냥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잠 오면 나가서 저 좀 물 한 잔 먹고 와라. 혼자 굽어 가지 말고. 자, 그러면은 시가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중학교 도형을 몇 가지를 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던 내심이다. 내심. 아니 뭐 내각 이등분 먼저 하자. 내각 이등분. 삼각형의 내 외각 이등분선. 자, 첫 번째 내각이다. 자, 다 복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도형이기 때문에.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답니다. 내각 이등분선입니다. 각을 몇 등분 했다고? 2등분 했대. 자, 요 변의 길이를 나는 A, 요 변의 길이를 나는 B, 요 변의 길이를 나는 C, 요 변의 길이를 나는 D라고 한다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각 이등분선 누구 대 누구는 A 대 B는 C 대 D랑 같았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외각 이등분선입니다. 외각. 자, 외각 이등분선. 이 삼각형의 외각을 2등분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변의 길이를 나는 A, 그리고 이 변의 나는 길이는 B, 이 변의 길이를 나는 C, 이 변의 길이를 나는 D 라고 하면 일단 교과서적인 표현 방법으로 이게 다 적혀 있다. A 대 B는 C 대 D인데 형아랑 중학교 2학년 때 설명해 냈던 얘는 이건 무슨 공식이라 했지? 나이키 2개 찾으라 했다. 어떻게? 이 나이키 하나, 이 나이키 하나. 그래서 얼마? A 대 C는 얼마? B 대 D. 이렇게 하면 어차피 똑같다. 왜? BC는 AD잖아. BC는 AD랑 같기 때문에. 괜찮나요? 자, 그래서 외각 이등분선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외심입니다. 외심. 외심. 삼각형의 외심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의 외심. 외접원의 중심이다. 외심입니다. 자, 외심.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외심이라는 것은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다 반드시 뭐하다라는 거였지? 같다라는 거였다. 맞니? 외심의 삼각형의 외심은 위치는 어떻게 된다 요거요 라고 하면은 각 꼭지점까지 이런 거리가 다 같은 그 자리가 되겠다. 원래 위치 찾는 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수직 이등분선을 쓰는 것보다는 일단은 물론 직선할 땐 수직 이등분이 좀 편리하긴 하다만은 지금 이거 할 때는 요래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디?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다 뭐하다? 같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자, 조금 특수한 삼각형의 외심 위치가 있습니다. 어떤 삼각형? 좋습니다. 직각삼각형입니다. 자, 직각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는 어디 있었지요? 라고 하면 빗변의 중심입니다.
자, 빗변의 중심. 그래서 이렇게 끄면 이거 길이도 같은 이 점을 우리는 뭐라 불렀다? 직각삼각형에 뭐라 불렀다? 외심이다. 이렇게 두면 돼요. 괜찮습니까요? 자, 세 번째는 내심입니다. 내심. 삼각형 내심의 위치는 내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자, 그러면 한번 보자. 내심 문제 솔직히 이야기해 주기 좀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은 내용만 일단 알고 있자.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는 이제 나중에 한번 해결해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내심이다. 내접봉 하나 그립시다. 자, 그러면은 각의 이등분선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이라 했다. 자, 그럼 이 각의 이등분선이야. 각의 이등분선. 얘들아, 각의 이등분선이면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면 되겠다. 무슨 이등분선의 성질? 내각 이등분선의 성질. 그럼 이렇게 내각을 몇 등분 했다고? 2등분 했단 말이네. 자, 간단하게 어떤 형태입니까? 라고 하면 이 녀석 길이가 나는 A라 하고 이 녀석 길이를 나는 B라 한다면 자, 시작. 접근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 녀석 대 이 녀석의 B가 몇 대 몇? A 대 B.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간단하게 AK, BK 이래 쓸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진짜. 자, 다시 이번엔 또 요렇게도 쓸 수 있는 거지. 자, 다시 이렇게 갖다 끝. 이게 지금 각의 이등분인 거잖아. 그럼 이 삼각형으로만 봤을 때도 뭐가 된 거지? 각을 몇 등분한 거야? 2등분한 거야. 몇 대 몇인 거야? A 대 AK. 즉 몇 대 몇? 1대 K다. 그래서 이 녀석 1대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K로 이렇게 이 변을 뭐 할 수 있는 거야? 내분을 할 수가 있는 거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진짜. 자, 이래서 우리 중학교 도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좌표계를 가지고 또 쓸 수 있는 형태들이 등장할 거니까 이 중학교 때 배우는 도형들은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용.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갑시다. 삼각형의 무게 중심입니다. 자, 세 번째. 삼각형의 무게 중심입니다. 자, 첫 번째. 무게 중심의 정의다. 삼각형의 무게 중심의 정의가 뭘까? 우리 중학교 3학년 2학기 됐다. 뭐고? 검정고시 치고 넘어온 건 아니잖아. 자신 있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 세 중선이겠죠. 그렇지. 세 중선의 교점을 우리는 삼각형이 뭐라 부른다? 무게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중선이 뭐였지? 아까 했잖아.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까지, 대변의 중심까지 이은 선분을 우리는 중선이라고 했고, 그러면은 세 중선은 반드시 하나의 점에서 만날 겁니다. 그 점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고? 중선 아니고 뭐지? 무게중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작도 한번 해보자. 똑같이. 그럼 어떤 형태냐라고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중선 자, 그랬을 때 이 세 중선의 교점, 이 녀석을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 부르자? 무게중심이라고 보통 G라고 씁니다. Center of Gravity라 해서 중력의 중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무게중심 G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처음에 얘기했잖아. 정의를 받아들여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세 중선의 교점이래. 그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성질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다. 첫 번째가 뭐지? 뭐가 2대1? 무슨 스코어가 2대1이야? 뭐가 2대1이고 좀 뭔가 좀
좀 고급스럽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아니, 뭐 저렴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를 해라. 2대1 하면 뭐가 2대1이냐. 꼭지점에서, 각 꼭지점에서 변까지 이르는 거리비가 다 몇 대 몇이라고? 2대1입니다. 꼭지점에서 변까지 이르는 거리비가 다 몇 대 몇이라고? 2대1입니다. 또 저거를 세 중선으로 나눠진 이게 삼각형의 넓이가 그렇지. 쪼글라진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다 뭐하다고? 다 같습니다. 6개로 쪼개어진 삼각형의 넓이가 다 똑같습니다. 이 넓이가 다 똑같습니다. 자, 이 녀석을 우리는 무게중심의 성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자, 그럼 여기서 배우는 이유는 있겠지? 왜 배웠을까? 지금 이 삼각형을 지금 다 어디로 데리고 오는 거야? 좌표계로 데리고 오는 거야? 평면 좌표로 데리고 온단 말이야. 평면 좌표로 데리고 올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요 삼각형 A라는 녀석을 우리는 x1, y1 이 점을 우리는 x2, y2 B라고 하고요. 이 C라는 점을 x3, y3라고 했을 때 일단 결과시적고 증명합시다. 무게중심 좌표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무게중심점 좌표는요. 그렇죠.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세 점을 다 더해서 뭐 3으로 한다, 10점만 평균 구한다 생각하면 돼. 자, 왜 그렇습니까? 증명합시다. 자, 그대로 한번 해보자. 이 점이 x1, y1입니다. 이 점이 x2, y2고요. 이 점이 x3, y3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이게 무게중심 G고요. 이 녀석을 2대 1로 내분한다 했습니다. 이 녀석을 x, y라고 잡읍시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갑시다. 이 선을 우리 무슨 선이라 불렀지? 중선. 뭐지? 어느 점? 중점까지랍니다. 얘들아, 중점이기 때문에 몇 대 몇인 거야? 1대 1. 그래서 1대 1이기 때문에 그냥 이 둘이 돼서 뭔 띵 하면 돼? 반띵 하면 되겠네. 내가 이 점을 난 M이라고 둔다면 너는 얼마냐면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이렇게 두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비가 몇 대 몇이 되는 점? 2대 1이 되는 그 점이 바로 뭐라고 부르는 거지? 무게 중심이라 불렀네. 자, 그러면 시작한다. x1, y1에서 어디까지?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까지 거리가 몇 대 몇? 2대 1이 되는 이 점을 우리는 무슨 점이라 부른다고? 무게 중심이라 부르면 되겠네. 그럼 무게 중심 G는요. 자, 2대 1 더합시다. 얼마? 3분의 이렇게 곱했다. 맞니? 그러면 x2 더하기 x3 더하기 x1. 그래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똑같이 3분의 이렇게 곱하니까 y2 더하기 y3 더하기 y1. 그래서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 아까 무게중심 좌표 어떻게 구한다고? 세 꼭지점 다 더해서 뭘로 나누면 돼? 3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진짜. 자, 그리고 지금 쌤이 이야기하지만 제일 첫 번째 수업하기 전에 이야기했다. 많은 공식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할 거다. 근데 이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유도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구구단식으로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하나 더. 그러면 이번에는 M 대 N으로 내분된 삼각형의 무게중심. 자,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작도해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모든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할 겁니다. m 대 n으로. m 대 n으로. 똑같이 m 대 n으로. m 대 n으로. 똑같이 m 대 n으로. m 대 n으로. 이 내분된 이 세 개의 점을 나는 P. 그리고 이 점을 Q. 이 점을 R. 그럼 이 세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있을 거야. 아, 또 우리 솔미 하품 따가려다 내랑 눈이 마주쳤네. 맞지? 이러다 갑자기 내 눈을 하품이 할 수 있지 뭐. 잠만 안 자면 된다. 자, 합시다. 자, 그럼 이 삼각형의 무중심 위치는 어떻게 되면 삼각형 누구? P, Q, R의 무게중심. 너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원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같습니다. 3분의 얼마?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콤마 3분의 얼마? y1 플러스 y2 플러스 y3랑 같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증명하면 돼. 자, 근데 우리 아까 증명하듯이 봤지만은 x랑 y랑 같이 똑같이 움직인다. 맞지? 그래서 나는 x 좌표만 하자. 그럼 a라는 점에서 x 좌표를 x1, 너의 좌표를 x2, 이 녀석의 좌표를 x3라고 하자. x 좌표만 데리고 나니까 어차피 y 좌표는 x1을 y1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 맞니? 자, 그럼 간다. p라는 점의 좌표는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m 대 n으로 내분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mx2 플러스 nx1이야. q란 좌표도 똑같이 m 대 n으로 내분했습니다. 얼마? mx3 플러스 nx2. r이라는 좌표도 m 대 n으로 내분했습니다. 얼마요? mx1 nx3 이렇게 되겠다. PQR의 X좌표 다 구했어. 내분점으로. 얘들아, 우리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고 그랬지? 싹 다 돼서 뭘로 나누면 돼? 3으로 나누면 돼. 이 싹 다 더한다. 자, 싹 다 더하고 3분의 1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M, 통분은 다 돼 있나? M 더하기 N. 분해. 잘 봐라. NX1, MX1, M 더하기 N. 플러스 MX2, NX2, M 더하기 N. 자, mx3, nx3, m 더하기 n, x3.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이거 약분이 다 되네. 아, 그래서 너는 얼마? 3분의 얼마? x1 더하기 x2 더하기 얼마? x3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정확하게 m 대 n. 얘들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 m 대 n인데 이게 m 대 n. 이래 되면 안 돼. 자, 시계 방향으로 돌듯이 또는 반시 방향으로 돌듯이 똑같은 방향이어야 된다. m 대 n, m 대 n, m 대 n으로 내분되어 있는 그 점으로 이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원래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위치가 어떻다고?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심플하게 해보자. 원래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 위치는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같겠지. 왜 다 몇 대 몇이니까? 1대 1이니까. 요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래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인가요? 평행사변형의 미지의 점입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고? 평행사변 성질이 아니다. 평행사변의 정의가 뭡니까? 마주보는 두 변이 각각 평행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이 사각형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평행사변형이란다. 자, 아까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아까 전에 우리 했던 대각선을 서로 뭔 등분한다고?
구분을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A라는 점 x1, y1, B라는 점 x2, y2, C라는 점 x3, y3 이렇게 주어졌을 때 D라는 점 모르니까 A, B라고 합시다. 뭐 3개 주고 나머지 점 구하라는 거겠지. 평행 사변형일 때.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대각선의 서로를 먼등분하기 때문에 2등분하기 때문에 너와 너와의 무슨 점이 중점이 너와 너와의 중점이랑 마다 같다라고 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일단은 결과치는 이렇게 되는 거다. 교과서적인 풀이 방법은 2분의 얼마냐면 x 어차피 x랑 y랑 다 같기 때문에 x만 할 거다. 일단은 2분의 x1 플러스 x3는 누구랑 같다고? 2분의 얼마? x2 플러스 얼마? a랑 같습니다. 요래서 우리는 뭐를 해결하면 돼? a를 해결하면 되는데 얘들아 자 잡아라. 이 뭔 말이냐면 이 녀석을 새로 해석한다면은 양변에 2를 곱하자. 양변에 2를 곱하면 x1 플러스 x3는 x2 플러스 a랑 같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x1 빼기 x2는 a 빼기 얼마? x3랑 같다란 말이지. 요까지 뭔 말인지 이해돼? 즉, 자, 생각. x1에서 x2를 뺐다. 그럼 x1에서 x2를 뺐단 말이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한 양은 x1, a에서 x3랑 뺐대. a에서 x3를 뺐대.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한 양이랑 뭐하다고? 같다라는 말이겠네. 그래서 이 x값의 증가량이랑 이 x값의 증가량이랑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라는 말이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정말 여기까지가 이제 평행 사변형입니다. 자, 지금 이제 좌표평면 내용 쭉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 끝.